핫쌤입니다. 이번 동영상 제목은 조금 색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NCS 관련 컨텐츠를 검색해 봤는데 어떤 분이 이 문제를 푸는 동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문제 내가 특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자. 문단별 문제다 하고서 답은 10초 안에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 사진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안 뜨긴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터치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터치하면 보인다 그럽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에게 답을 보내는 겁니다. 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정했는지 나에게 설명하라고 그랬죠. 자, 이 학생이 4번을 답으로 정하고선 나에게 왜 4번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이 단어 가지고 바로 답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멋쟁이 하고 칭찬했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짚어줬습니다. 자, 사부 구성이라고 하는 글 작성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익히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네 가지로 구성된 틀이죠. 맞다 그렇다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이슈 또는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 생각, 주장을 밝힐 때는 대개 그러나 또는 하지만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항대립입니다.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나의 의견, 나의 주장, 생각을 밝혔으면 왜 이와 같은 생각을 내비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근거 또는 사례 가지고 밝히는 게 가장 좋죠. 이 둘의 관계를 두괄식이라 그러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나의 의견,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죠. 대개 이 틀에 따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맨 처음 머리에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 그 키워드를 던지고 이 키워드 중심으로 그를 쭉쭉쭉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내 의견 이 키워드를 한 번 더 정리 강조하죠. 나 핫쌤이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언어심리학을 공부했죠. 이 같은 경험과 지적 체계를 통해서 사부구성이라고 하는 틀을 완성하게 된 거죠. 자, 실제 신문기사 예문을 보겠습니다. 사부구성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맞다 그렇답니다. 맞다. SNS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또는 그러나 모든 유튜버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내가 던지고 싶어하는 의견,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야 하고 마지막에 이유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죠. 이 한자를 순 우리말로 옮기면 왜냐하면 때문이다입니다. 앞에서 이유,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죠. 결국은 의의력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나의 행동 방향을 정하면 되죠. 자, 이 문제 풀이 글은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눈에 잡혔죠. 자, 사에서 이유,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그대로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마, 사 순서에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마와 사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있군요. 1번과 4번인데 자, 라를 보세요. 식사 전에 반주나 식사 후의 후식이 식사를 하는 재미의 하나인 것처럼 이게 바로 사례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그러면 마라사가 어깨동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답은 4번이죠. 라를 먼저 올린 선택지 1번을 보면 라 다음에 가가 온답니다. 갑자기 직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글 자체를 읽지 않고도 답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부 구성 그리고 이항 대립 이 둘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것은 역기능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이것은 순기능이죠. 그래서 역기능과 순기능 이렇게 대립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읽으면 전체 읽지 않고도 이 글 핵심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부 구성을 통해서 문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3비도 많이 공부하고 있죠. 자, 2013년도 수능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번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으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맞다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기억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5초도 안 걸립니다. 자, 이번 문제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가정에서 일치하는 것을 묻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 놓고 봐야 되겠죠. 내 의견은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서로 연결하면 되죠. 이것을 키워드 매칭법이라 그럽니다. 자, 이 문제 수능 문제인데 2017년도 수능 만점자가 안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답니다. 실제 이렇게 신문기사 났는데 자, 이 문장과 ABCD 문장 서로 매칭시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문단배열이죠. 하지만 잡혔으니까 경향이 있다 체크하고 때문이다죠. 그러면 이 두 개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유라는 게 눈에 잡혔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자, B 문단이 두 번째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그 답을 제시한 학생에게 이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풀었던 방식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실제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광고 기법 있죠. 새로운 광고 기법 연결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태도를 뜻하죠. 태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단어 또는 표현만 연결해도 흔들리지 않고 답을 4번으로 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동영상 내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 애써 만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는 나나 설명하는 그분이나 서로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부 구성과 포스텝이라고 하는 이 틀을 익히면 글을 보는 눈이 정말 맑아집니다. 사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자,
사부 구성에 있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 글이 완성됩니다. 포스트랩은 why, what, how, if죠. 포스트랩은 특히 문제 해결, 그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틀만 익히면 글을 보는 눈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글을 보는 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